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민주당 내부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재명이 개항을 사수하겠다라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비명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친명계 인사까지도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에게 방탄 정당의 기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재명이 지금 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바뀌겠느냐?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때문에 완전히 망한다. 이 압박의 신호를 세게 주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위증조사,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위증조사와 관련해서 이미 이 검찰에서 얘기를 했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도 김동연 판사에 대한 압박 여론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게 재판을 분리해서 시작은 하는데, 이게 선고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편에서 지금 종횡무진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문화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이 칼럼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사건, 조국 사건, 송영길 사건, 이거 정말 하세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야말로 고의적인 재판 지연, 국민의 신속한 재판 권리를 말하자면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진석이, 이거 똥배짱인지 간이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이준석이가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나 신당 창당 안 하게 하려면 윤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거를 하라. 이렇게 아주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상황,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신당도 창당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신당 창당 쫄딱 망했다. 이런 얘기밖에 더 얘기할 게 없죠. 신당 창당 지금 잘 나가보십시오. 줄 서는 사람들 좀 커지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준석이 이 약업 빠진 이준석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신당 창당은 이미 망했다. 망조로가 들었다.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 셀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제가 한밤중에 한 이틀 전에 제가 보도해드린 바 있어요. 전남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바로 배후에 이 부패 카르텔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로요. 이 관련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 아주 지금 완전히 풍기박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 관계, 경찰 완전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핵심 이 부패 카르텔 인물로 볼 수 있는 한 15명 정도를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재명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 지금 비명계 플러스 친명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 확산되는 속도는 생각보다도 상당히 빠르다. 자, 그래서 사병 말고 장수가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명계는 전부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친명계 쪽에서는 지금 김둥환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친명계 대표 인사 중에 한 사람. 이게 누구냐? 바로 김두관이에요. 김두관이 뭐냐? 내년 총선 전략 최고의 전략은 이재명이가 험지 출마하는 거야. 아주 직격탄을 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친명계들도 비난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재명한테 줄 서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공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개항을 고수해? 그러면 줄 서봐야 소용없어. 떨어져.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 쪽에서 험지 출마는 친명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당 중진들, 그리고 당 지도부들, 험지 출마해? 아니면 출마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뇨한 카드가 뜨고 있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전국의 거의 주도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뭐해? 너는 계속 방탄만 하잖아. 공천도 너 혼자 하잖아. 비명계단 학살하잖아. 여기에 대한 반대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 푹푹 떨어져. 이재명 지지율 푹푹 떨어져. 이재명 자기 주자 지지율까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이제 눈, 귀에 다 들리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공천에 안전지대에 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요거를 용감무쌍하게 한 사람이 바로 김두관. 김두관이는 당 대표 선거할 때도 친명 손 딱 들어줬잖아요. 일찌감치.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입장에서 김두관 그래도 근량이 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자르겠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승리의 최대 전략은 험지 출마다. 이뇨한이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재명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두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총선 출마했죠. 당대표 선거했죠.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있죠. 이런 게 모두 다 이재명이 한 번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높고 비호감도가 높은 이 선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험지에 출마해야만이 비명계 반발 없이 공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그러면 험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재명한테 험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계양을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수도권이 아니고 경상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가라 이거예요. 즉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 고향이 경북 안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동, 그 다음에 대구 여기에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김두관이가 이런 험지 출마를 불지르기 전에 비명계 측에서는요. 이미 뭐 이원욱,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출마하라. 김종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원욱, 김종민 선당 후사, 험지 출마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험지 출마론이 지금 당연히 이재명 측근들 지도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죠. 홍영표가 그랬잖아요. 개항을 험지 출마? 아니야. 개항을 나갈 거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은요. 개항을에 나오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 맞아 죽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개항을 나온다는 말은 못하지만 뭘 하고 있느냐. 그보다 저는 개항을 나올래요.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지난 8일 날 유정복 시장하고 만났잖아요. 유정복 시장이 국회 왔잖아요. 예산 협의하려고. 그때 뭐라고 했냐. 저요. 개항을 지역구 의원이에요. 개항을 문화예술회관 부지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7일 날에는 특별교육교부세, 그러니까 교육부 특별교부세 24억 4,500만 원 확보를 했다. 라고 요거를 갖다가 SNS에 올리면서 홍보에 나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육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진을 방탄 개항을 이거를 이미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홍천, 김종민, 그 다음에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을 감수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게 좀 주장을 해야 되겠고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 문화일보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는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오늘 이 위중교사 선고도 분리해야 한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처음서부터 병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김동연 판사 이게 좌파이잖아요. 전북 남원인가 뭐 어딘데 뭐 김동연이가 제가 누차이지만 이게 좌파의 핵심이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개헌, 김명수 개헌의 직계예요. 그러니까 이 김동현이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해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이 강요기수죄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좌파적 판결을 내린 인간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김동현이가 온갖 대장동 관련 사건들 전부 다 맡고 있어요. 이 김동현이가. 박영수 사건도 김동현이가 맡고 있어요. 그죠? 대장동, 박영수, 그 다음에 백현동 싹 다 맡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왜 맡고 있겠어요? 방탄이 가능하니까.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 아니 정무적 판단으로 판결 내린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동재 기자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무죄로 싹 풀려났잖아요. 이런 인간이 바로 김동연 판사예요.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뭘 의도를 나타내느냐. 봐주기 수사하겠다. 봐주기 재판하겠다. 의도가 뭐예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위중교사 사건을 심리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별도로 분리 재판을 하지만 선고는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선고 같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불안하다. 선거 때까지 방탄 재판부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위중교사가 이제 선거 전에 나와버리면 망하는데 안 망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압박을 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 분리 선고를 제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바로 서정욱 변호사가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서 분리 선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상에 나와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면 이거 탄핵감이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신속한 재판은 충분히 가능하냐? 이렇게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위중교사 사건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대로 이미 KBS PD가 대법원 판결 2013년도 나온 유죄 판결 내는 게 맞아. 딱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실이 그 판결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김진선 그 수행비서 내가 위중했어. 위중교사를 받았어. 이거 녹음 파일까지 다 내놨잖아요. 예. 그리고 법정에서까지 진술했잖아요. 최고 당사자, PD 사칭, 당사자 둘이 다 양심선 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뭘 조사할 게 있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중교사 수사량 이거 하루만 다 읽는다 얘기했잖아요. 배승희 변호사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거 늦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서정욱 변호사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김명수 사법부 6년 이거는 사법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중에서 사법 사상 최악의 암흑기인데 윤미향, 조국, 송철호 이거 지체된 정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 재판 기간이 10%가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2% 감소한다는 2013년도 OECD 보고서가 있는데 이러한 재판 지체야말로 가장 큰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법원을 떠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만약 총선을 지나 차기 재선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사법 정의를 떠나서 국론 문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신속재판이 생명임을 재판부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제 배승희 변호사도 이제 어제도 자기가 카페에 왔는데 이거 한 달에 하루만 읽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다시 입장문을 내놨어요. 기록량을 보세요. 형사사건 한 번이라도 해본 변호사라면 기록 하루에 다 볼만하네 하죠. 이재명 측은 양이 많네 시간이 없네 핑계대지 마시고요. 기록 연락 안 됐으면 이거 복사해 드릴게요. 일반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지 마세요. 최소한 공인이라면 더더욱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제는 이재명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골목으로 우리가 세게 이거 일종의 벼랑끝 전략. 그러니까 벼랑끝 전략을 써야 돼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그래서 벼랑끝으로 내몰고 데드핸드라고 하잖아요. 막다른 골목 쪽으로 이재명을 계속 몰아서 도망갈 구멍을 2중 3중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김등현이 이 좌파 판사 이거 선고 연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꼼짝 못하게 판사와 그러니까 김동현이라는 이 악질 좌파 판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악질 거짓말쟁이 이 꼼수 전략, 재판 지연 전략 요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대적인 압박 여론으로서 그 여론의 핵심은 내년 4월 선거 망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비명계 친명계들이 너 험지 출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험지 출마론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위중재판 다른 거는 압력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벌써 양 자체가 이 진흥이 될 수 없어. 총선 전에 판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위중교사 사건. 그래서 우리가 여론의 압박, 그래서 당 내분, 험지 출마 관련된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한 그 불용 이런 여론 요 두 개를 통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측근 친명들을 압박해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준석 요거 그냥 한 주먹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가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120석을 자신한답니다. 자, 흑석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내가 지금 신당을 꾸며갖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되네. 요거 이실직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준석이 욕심이 셉니다. 자,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들어주면 신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언제부터 그래 대통령하고 지금 직거래 파견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이거
간이 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적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지가 뭔데 대통령하고 지금 단판을 띄고 대통령 맞짱 찌다 이거예요. 뭐냐 이렇게 내일부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바꾸셔서 갑자기 홍범도 흉산 이전 처리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억울한 일 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념 같은 거 안 내세우겠다.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들 다 와서 용산에서 만나서 제가 정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준석이 마음이 풀리고 말고와 관계없이 신당 명분이 없다. 야 이거 간땡이가 말이죠. 부을 때서 보여야죠. 그죠?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대통령 나와라 이거예요. 나하고 단판 치자 이거예요. 예, 나하고. 그리고 단판 치자가 아니라 지가 상황이야. 상황. 윗자리에서 대통령이셔. 정신을 갑자기 바꿔봐. 야 이런 몰상식한 예의범절이라고는 눈꽃매끔도 찾아볼 수 없는 이준석의 이 망말과 망언.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 또 슬그머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전략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욕으로 그 망언으로 또 옛날에 자기가 직접 대화를 나눴던 비화 중에서 욕먹일 만한 소재만 딱딱 골라서 까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더러운 이재명보다 더 더러운 작업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값이 높아져갖고 나를 선거관리위원장 아니면 비대위원장 안 시켜주고 배겨? 나를 대고 제일 안정적인데 공천 안 주고 배겨? 요거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죽고 나 살자.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리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한번 장단점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더러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냐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은혜가 실패한 거 요 얘기를 꺼내고 하는 거예요. 독대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기지사 패배 책임을 묻더라 나한테 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독대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경기도지사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선거 져갖고 기분 좋다고 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기분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졌는데 기분 좋아?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그렇잖아요. 예. 기분 안 좋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까고 책임론을 자기한테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속이 탔겠냐. 경기지사 후보 내가 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굴뚝 같았다. 야, 이런 더러운 인간이 말이죠. 이런 게 대표를 지냈으니. 자, 그러면서 본인은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12대 6으로 역대 타이기를 세웠는데도 공격이 대통령으로부터 세게 들어와가지고 경기도지사 책임을 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전권을 맡게 된다면, 여기서요, 비대위원장 그냥 맡는 게 아니에요. 전권을 달라 이거예요. 전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욕하면서 조건을 얘기한 거하고 비대위원장 전권을 준다면 110석하고 120석 갈 자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안 데려다 놓으면 100석도 못 거진다. 이 협박하는 거예요. 대통령 협박, 당 협박.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115, 16, 14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상유지 아무리 못해도 현상유지야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리 못해도 현상유지를 못할 것이며 현상유지도 못할 정도로 선거 전략을 못 짜겠느냐.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능력이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부 파트의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되겠느냐. 저는 아니옵시다. 우선 윤석열 어퍼컷 난리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이 어퍼컷으로 작년 0.78% 이긴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준석이의 이 싸가지론 다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정관계 인사, 정계, 관계, 그 다음에 경찰. 경찰에서 문제는 뭐냐? 전현직 치안감 무려 5명이 지금 4, 5명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는 2명, 그러다가 4명, 그러다가 이제 5명까지 치안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대한민국의 치안감 아마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이 치안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부, 이제 고위 간부들이 치안감인데, 치안감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장 치안정감이죠. 그 밑에가 바로 경찰청 차장이 치안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극단 선택을 하면서 이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게 복잡한데요. 얘기를 들자면 우선 요게 잘 나와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요거보다도요. 요거를 보시면 더 쉬워요. 야, 요거를 알고, 요 자료가 이해가 더 편합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우선요. 이 광주 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
지금 언론에서는요, 이 사건명이 사건 브로커로 되어 있어요. 무슨 사건 브로커냐? 이게요, 코인 사기범이 있어요. 탁씨.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사기죄로 구속까지 된 사기범이에요. 사기범. 피가 사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억 5,400만 원을 사건 브로커인 성모 씨한테 준 거예요. 성모 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모 씨가 지난 8월 달에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쫙 살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지방 언론만 나오다가 이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이 극단 선택을 하면서 전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8월에 구속됐고 코인 사기범 탁씨가 10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건데 무슨 사기를 쳤느냐? 탁모 씨가 이 코인 투자 사기를 쳤어요. 이 김남욱이가 코인 투자 우리 국민한테 사기친 거 비슷해. 코인 사기. 예. 그래서 사기 쳐갖고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또 경찰에 수사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사건 브로커 성모 씨가 경찰에 수사 무마 압박을 가는 겁니다. 수사 무마 로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승진 인사. 그래서 이 모임에 이 주는 뭐냐? 바로 성 씨가 골프 모임을 하는데 회장을 하고 돼 있어요. 이 회장에 지자체장들하고 경찰 간부, 기업인들을 참석시켜요. 그래서 민원인 하나를 여기에 끼워 넣어. 왜? 골프 1인이 4명, 1조가 4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원인하고 그 다음에 수사 주체인 경찰,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가지고 있는 스폰서, 기업인들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딱 골프를 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한 7, 8시간 같이 있으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수사무마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성 씨의 로비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조선일보 일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똑같아요. 18억. 똑같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검찰에서는 검사가 걸린 건 아니고요. 검찰 수사관들. 왜냐하면 수사 무마해야 되니까 경찰 수사가 어디로 넘어가요?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직 경무관 한 사람은 이미 구속돼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들 2명이 구속돼 있고 그 다음에 전직 경감 이 사람은 또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현직 치안감이 지금 2명 이상 5명까지 총경급 한 10여 명 어마어마한 큰 대형 노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탁씨는 뭐냐? 코인 사기범. 그리고 성 씨는요.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여기 1억에요. 5명 승진을 시켰대요. 야, 그러니까 이 치안감이 극단 선택한 거예요. 요게 성씨예요, 성씨. 요게 성씨. 사건 브로커 성씨. 그리고 왼쪽이 현직 치안감이에요, 현직 치안감. 그래서 이 탁씨가 이제 사기치면서 코인 투자 사기범들을 끌어들이잖아요. 사기치면서. 그래갖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 걱정하지 마. 내 옆에는 바로 성씨가 있어. 성씨는 현직 치안감하고 이러이러한 관계야.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내가 수사 무마시켜줄게. 요러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성씨. 이거 완전 사기꾼. 예, 요게 FTB 코인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이게 요것도 요 경찰하고 만나는 사진을 딱 찍어갖고 요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FTB 이 이제 회사 요게 로비 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로드맵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쫙 거래소에 상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확정해요. 그리고 또 이 글로벌 플랫폼을 확장해가지고 또 그 코인 투자 가치를 상승시켜요. 요런 로드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전 목표 FTB 딱 해갖고 비전 BAS를 활용한 오픈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리고 중앙화된 금융은행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된 결제 시스템을 갖춘다. 그리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와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탁씨잖아요. 강도 상해 혐의로 이미 공개 수배된 적까지 있는 사기 전과범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러니 이게 뭐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들이 정말
굉장히 피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요거 신속한 수사가 급한 상황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지금 전세 사기범들 전수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코인 사기범들 알게 모르게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코인 사기범들에 대한 전수 수사에 착수해라. 그리고 일벌백계, 예, 불용의 원칙으로 강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